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10년 북한 영변에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시 국무부 인사들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정황이 이메일 공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북핵 관리는 의구심만이 있었던 북한의 농축시설이 처음으로 확인된 상황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정보 공개 웹사이트입니다. 2010년 11월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당시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고 있던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븐 보스워스 당시 대북 정책 특별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해커 박사는 충격이란 단어와 함께 북한 당국자들이 자신을 영변으로 데려가 작동 중인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 2,000개와 공사 중인 작은 경수로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김 대사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캠벨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제이크 설리번 국무장관 부비서실장 등 국무부와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이 이메일을 전달했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첫 반응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커 박사가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예정된 그해 11월 22일과 23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관련 사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가 확인된 직후 클린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은 긴박하게 움직이며 추가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겁니다. 북한은 2002년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외부 인사가 해당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본 건 해커 박사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이메일이 전달되기 직전까지 국무부 동아태 부서를 이끌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는 의혹만 제기됐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공식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명백히 우라늄 농축에 진전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We knew with 100% certainty that plutonium plant was operating. We had suspicions about HEU, but we didn't know where and we didn't know what stage it was at. 힐 전 대표는 다만 당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실제로 가동하는지 또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금까지 비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과 달리 연기나 냄새가 나지 않아 은폐가 쉬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50년 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과 인권 전문가들은 여객기 납치 사건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당시 송환되지 않은 11명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8일 북한 당국이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 UN 인권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칼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서한에 대한 답신으로 1969년 대한항공 칼 여객기 납치 사건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칼기 승무원과 탑승객을 납치했다는 혐의는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조선인민공화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이런 혐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한국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북한은 당시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50명 가운데 39명을 이듬해 송환하고 11명은 여전히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등 3명의 UN 인권 전문가는 앞서 북한에 보낸 서한에서 강제 실종된 11명의 자유의사 확인을 북한이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 측의 답신에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 자체는 그 어떤 사람들도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가족들을 돌려보내줘야 되죠.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도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the North Korean regime is doing is simply to deny history, simply to deny its responsibility for what amounted to an act of terrorism. The North Korean regime has a long history of deny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답시는 50년 전 여객기 납북 당시 작성해 놓은 것과 같다면서 북한 정부의 냉전 사고는 반세기가 지나도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답시는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과 제재는 동맹국들과 연합 역량이 협조를 이룬 주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헬비 미 국방부 차관보 대행은 17일 일본 니케이 신문 기고를 통해 인도태평양 영내 일부 행위자들이 영내 핵심 가치와 원칙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과 제재는 미국과 일본,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 영국의 연합 역량이 공동 명분을 지지하기 위해 협조를 이룬 또 다른 주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또 미국은 중국의 수정주의적 야망을 없애고 영내 불량 국가들의 핵 야욕을 좌절시키거나 전염병 대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 등에서 흔들리지 않아 왔다면서 영내 동맹과 동반자 간 강력한 연계망은 그들 가운데 혼자인 그 누구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 논의는 양국 간 관계가 포괄적으로 재설정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피터 하렐 전 국무부 대테러 금융제재 담당 부차관보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협상에 진지하게 임했지만 미북 양측 간 극복할 수 없는 기대 차이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핵 관련 사안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하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김정은 정권은 이에 동의할 뜻을 보여준 바가 없다면서 올해 미국의 대선 전까지 외교적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초기 제재 이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갈수록 제재 준수가 느슨해지고 처벌이 약해져 제재 위반이 급증했다면서 제재를 위반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유지했던 외국인 이동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8일 자체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모든 대사관과 국제기구, 단체들의 공문을 보내 외국인들이 평양 기차역과 제1백화점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동 제한 완화 조치를 실시한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부터 유지해왔던 이동 제한 조치의 완화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한 북한 지도부의 효과적 방역 성과의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는 잘못된 주장으로 북한의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